안녕하세요.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또 카메라 켜건 아니고요. 하고 있어요. 제 프로필 사진이 ADHD잖아요. 제가 ADHD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ADHD 장점을 말하는 정보가 좀 없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좀 전통적인 ADHD 상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ADHD 판정을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고 제 주변인들도 다 또 ADHD 아닐 것 같은데? 하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서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이고 책도 읽고 그렇다고 공부할 때도 공부하면 성적이 딱히 나쁘지도 않았어요. 돌아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그러기도 하고 해가지고 몰랐는데 검사를 받으니까 충동성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지 검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수치가 좀 많이 높게 나온 ADHD여가지고 약도 최대치로 먹고 있거든요. 이 얘기 왜 했지? 이런 느낌. 이렇게 딴 길로 새기도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막 정신산만한 ADHD와 다른데 제가 갖고 있는 ADHD 특징이랑 그런 장점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네요. ADHD 저만의 특징을 좀 써봤어요. 우선 충동적이고 그리고 잡생각이 많아서 집중을 잘 못하고 그래서 잡생각이 많아서 정리도 잘 못해요. 정리도 잘 못하고 생각 정리도 잘 못해요. 과집중도 ADHD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좀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동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길 가다가 뭐 사요. 오늘도 친구가 돌돌이를 산대요. 저는 사실 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뭔가 괜찮은 거예요. 그 돌돌이를 집었어요. 근데 계산대 옆에 양치컵이 있는 거예요. 칫솔이랑. 근데 저희 집에 미세모 칫솔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양치컵 그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충동적인 느낌. 그리고 담배 얘기해도 되나? 그리고 이거 모자 이거 손을 가려야겠다. 그냥 집 가는데 아이코스가 있길래 아이코스 그냥 이렇게 한 박스 사버렸어요. 심지어 카드 잔액도 안 보고 사가지고 이렇게 거절됐길래 다른 카드로 사고 커피도 저 원래 커피 잘 안 마시는데 충동적으로 사 먹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과소비를 좀 많이 즉흥적이어서 그런 거는 가끔 도움될 때가 있어.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친구 사귀기도 쉽고 그건 또 다르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사가 많아요. 일반화하긴 좀 어려운데 제가 아는 ADHD들은 좋아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잡지식도 좀 많고 관심사가 다양해서 하고 싶은 일이 좀 다들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진 않지만 다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것도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집중을 못한다. 이거는 아마 ADHD들 모두가 그럴 텐데 싫어하는 거를 되게 못해요. 그리고 저도 공부가 좋다고는 했지만 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지 이 지루한 과제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막 그 논문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막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이걸 과제하라고 학교에서 지시를 하면 그건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미룰 때까지 미루는 스타일.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많거든요. ADHD 특징이 또 뭐냐면 좀 덤벙거리고 집중을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걱정이 많으면 더 미루게 돼요. 근데 이 걱정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성찰을 하면 돼요. 걱정을 성찰로 승화시켜라. 저는 원래 난 왜 이러지? 난 왜 자꾸 미루지?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이렇게 하기 싫지? 라고 했는데 이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성찰이 되거든요. 나는 그럼 언제 할까? 걱정을 안 하면 하더라고요. 이게 은근 신기하죠. 이거 언제 하지? 이거 진짜 하기 싫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생각에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걱정 그만 하고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성찰도 나는 돈을 너무 많이 쓰네. 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갈고해요. 통장을 막 여러 개를 나눠놓고 돈이 무조건 들어오면은 적금부터 드러나서 생활비를 딱 남겨요. 제가 쓸 수 있는 생활비만. 그래서 저는 제 통장에 큰 돈이 들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쓰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그렇게 돈을 다 적금 이런 데 나눠놓고 아주 조금만 남기면 제가 충동적으로 생활해도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 그렇게 저희 과소비를 막는다. 그리고 다음 정리를 못한다. 저희 지금 집 뒤에 꼬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못하겠어. 방 정리 못하겠어. 그래도 위생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청소기는 돌리자. 그냥 청소기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닥에는 뭘 두지 말까지 규칙을 정해두고 최대한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안 되는 게 이런 물질적인 정리도 안 되지만 생각 정리도 되게 안 돼요. 저는 눈에 보이면은 조금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메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드는 법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그거는 이제 좀 잘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노션 같은 거는 그 템플릿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템플릿을 보면서 아 저기는 좋다 하고 이거 까고 저 템플릿 괜찮다 하고 그 변형시켜서 댓글로 쓰고 그래서 다이어리도 굉장히 생각 정리를 하려면 분류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일정 관리 다이어리, 걱정 고민 다이어리, 영어 공부 다이어리. 생각 정리를 못하면 계획도 잘 못 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별 일정, 주별 일정, 월별 일정, 연간 일정 이렇게 나눠놓으면 쉬운 느낌? 마지막은 과집중인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과집중을 제일 잘 활용했을 때가 영어 공부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영어 공부하려고 과집중을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미드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걸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샤워할 때도 가져와서 그걸 계속 보고 밖에도 안 나갔어요. 그 미드 볼래. 왜냐 밖에 나가면 눈을 딴 데로 돌려야 되니까. ADHD들은 좋아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과집중 상태에 빠져들기 쉬워서 이런 거 가끔 활용하면은 장점이다. 좀 정리를 하자면 걱정은 성찰이 될 수 있다. 일단 왜라는 질문은 안 돼. 걱정은 왜라는 질문부터 생기거든요. 어떻게로 바꾸면은 좀 성찰이 돼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내가 언제 이걸 벗어났을까? 이렇게 좀 질문을 바꾸면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 관심사가 다양한 것도 그건 그 자체로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죠. 저는 제가 관심사가 다양한 것도 좋아요. 제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했고 예전에 화장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귀여운 거 이런 것도 좋아했고 그렇게 관심사가 다양하고 좋아하는 게 많으면 무조건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 심리학을 좋아할 때도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고 지금도 제 과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대학원을 목표로 정하기도 했고 예전에 그림 그릴 때는 그런 미술 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음악을 좋아할 때도 그런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도 했었죠. 이게 빨리빨리 바뀌어서 나는 뭔가 꾸준히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저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저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잡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해서 그것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표가 있는 저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과집중도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장점인데 저는 좋아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질릴 때까지 하거든요. 한창 프렌즈라는 미드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22년도, 23년도 그때쯤부터 빠져가지고 여기 연극 오기 직전까지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 자막으로 당해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엄청 빠르고 근데 한 네 번째 보다 보니까 내용을 다 외우니까 영어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자막으로 보다 보면은 슬랭 표현들이 한국어 자막으로는 번역할 때 좀 어색하니까 바꾸는 게 있거든요. 영어 자막으로 보면은 이거 한국어 자막으로 아니랬는데? 하면서 제가 막 찾아봐요. 그 영어 뜻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영어 자막으로 같이 보는 장점이 또 이렇게 말하면서 영어 자막을 보면서 아, 이 문장은 저렇게 발음하는구나 또 들리게 되고 그리고 영어 자막도 한 그렇게 5-6번 보다 보면은 무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귀를 트였답니다. 이거는 ADHD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만의 특징. 이거를 과집중이랑 연결을 하면은 좋아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ADHD 판정을 받았을 때 사실 좀 짜증났어요. 근데 이 집중 못하는 게 병 때문이었으면 일찍 알았다면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집중 못하고 그 자책했던 시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마 ADHD들 모두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저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빨리 처리하지? 라고 좀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ADHD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 나를 맞춰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병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마음가짐이라도 바꿔보자 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관심사가 많은 거 어떻게 그건 내 특징인데 그러면 그걸 활용하자. 집중 못하는 거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제가 집중을 못한다고 끝까지 안 한 적은 없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저는 했어요. 언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할까? 내가 좆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미루는 건 잘 안 돼. 미루는 거는 사실 해결 잘 못하겠어요. 진짜 하기 싫은 건 진짜 끝까지 하기 싫어. 그래도 나는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는 스타일인 거 아니까 라면서 위안을 보이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걱정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 걱정하면 우울함만 생겨. 해야지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우울하고 걱정이 많다고 제가 뭔가 하게 되면 그냥 저라는 사람만 좀 싫어지고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좀 걱정을 안 하는 법을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걱정 그거 어떻게 안 하는데? 라고 하면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럼 저는 좀 바쁘면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친구 만나고 떠들고 학교 가서 뭐 하고 내가 뭐 당장 급한 일 있으면 딱히 걱정하진 않아요. 걱정할 시간조차 없다고 해야 돼. 저는 일부러 저를 좀 바쁘게 만드는 스타일. 걱정할 것 같을 때마다 저를 좀 몰아붙이는 스타일. 그리고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나서는 쉬는 날이 되면은 걱정할 새도 없이 그냥 그 일을 끝냈다는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해서 그때는 걱정거리가 안 올라와요. 근데 이제 휴식이 끝나고 나면 걱정거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다시 저를 몰아붙여요. 일을 만들어서라도 저를 몰아붙이는 스타일. 그때는 하기 싫은 건 저는 죽어도 안 하니까 좋아하지만 생산성 있는 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 좋아하지만 생산성 있는 일은 책을 읽기도 하고 제가 계획 짜는 것도 생산성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미뤘던 계획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 세우기도 하고 예전에 안 했던 기록들 저는 기록도 좀 생산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미뤄놨던 기록들을 몰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저만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좋아하는데 생산적인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ADHD 어디 가서 말할 때 딱히 없지 않나요? 왜냐면 ADHD라고 하면 친구들이 너 ADHD야? 나도 ADHD인 것 같은데 나 한번 검사 받아볼까? 이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냥 검사 받아봐. 너가 사는데 지장 있으면 한번 받아봐라고 그냥 말을 해요. 왜냐면 정신과에서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서 갔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넌 ADHD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나 ADHD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받아보래. 라고 했는데 진짜 ADHD가 나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신과 선생님은 뭔가 느껴서 그렇게 말했겠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정신과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제가 그때 ADHD일 것 같은 점, ADHD가 아닌 것 같은 점 하고 가서 그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ADHD가 아닐 것 같은 점이 사실은 ADHD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집중 같은 거 몰랐거든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다면 가서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평탄하게 살아오면 또 ADHD인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공부 꽤 하잖아. 그래도 성적 잘 나왔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미리미리 계획한 대로 했다면 더 좋은 퀄리티의 과제를 낼 수 있었을 테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미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제 자신이 정한 저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분명 나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제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생각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정신과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정신과 가서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고 이미 ADHD 상담 받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그런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ADHD 특징들 이미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단점으로 인해 내가 기대치 못 미쳤던 퍼포먼스 결과물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생산적인 고민을 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DHD라서 좋은 점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각자의 특징에 맞게 그것도 저는 자신만의 장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왜냐면 제가 진짜 전형적인 ADHD랑 좀 달라가지고 아마 요즘 현대인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워서 앉아서 반복적인 거 계속하고 미루다 끝에 닥쳐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ADHD인 사람들보다 아닌 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두 분 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정신없이 너는 마음에 들어요. 그게 딱 저의 정신 상태를 좀 표현하는 느낌이 붕 떠있고 둘러보면 반짝이는 것들이 엄청 많고 규칙 없어 보이고 이리저리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데 어디에도 정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 우주에 홀로 이렇게 떠다니면서 저 반짝이는 건 저 멀리 저의 정신 상태 같아서 그 사진을 나사 사진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우주인이 이렇게 혼자 붕 떠있는 그래서 제 배너로 골랐어요. 노션이랑 블로그도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제 블로그에는 좀 더 정제되지 않은 글들이 많고 노션에는 더 정리하고 결과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있거든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주지? 난 이렇다는데 왜 이런 건 말 안 해주지? 싶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위안을 많이 얻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너 특이한 거 많으니까 저도 해봐 이래서 시작했는데 재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블로그 재밌어서 맨날 그대로 읽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제 블로그 들어가서 읽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ADHD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봤답니다. 이게 제 특징이 아마 거의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저는 그럼